안녕하세요. MCTV의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이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 인근에 나와 있거든요. 하루스길이라는 상권에 저희가 오늘 답사할 물건이 있는데, 서류적으로 봤을 때 인근 시세 대비 금액 대 볼륨이 거래될 만한 건물인 것 같아서 한번 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 이사님이 얘기했듯이 거래될 만한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동서남북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다 보는 상황에 이제 보니까 눈에 이게 조금 보이긴 보이더라. 그래서 이 정도의 이 하루스길 내가 왔다 갔지? 이 정도 상권에 이 정도의 40억이면 40억대. 40억.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 입구잖아요. 서울대 입구하고 낙성대 중간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 입구 쪽에는 여기가 또 복개천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절된 게 있는데 이쪽에서 또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게, 예전에 이렇게 막 사루스길 여기 먹자거리 막 이렇게 조금씩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가 대학가 상권이고 주거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여기 상권의 또 특징이 그 오밀조밀한 큰 건물들이 없이 이렇게 좀 먹거리들이나 카페들이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F&B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 장 이사님 같이 말한 대로 곳곳에 조그마한 개인 브랜드가 아기자기하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간판 사인들 보면 좀 그런 게 있다가 그 다음에 막 체인점이 막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걸어오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중간에가 힙한 그런 매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가 보면 이런 게 진짜 올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희가 여기 유튜브 찍었을 때하고 느낌하고 지금 뭐 날씨가 그 당시 때도 그렇게 춥지는 않았었어요. 조금 더 촘촘해졌다고 할래나? 조금 신축 건물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상가들이 이제 들어오는 건지 업종이 바뀌는 건지 인테리어들을 몇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뭐 공사장 뭐 블라인더 소리 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원래 단독주택인데 어떻게 보면 저층 부분에 과거에 이렇게 상가로 이렇게 해놨던 거를 잘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소매점으로 맞아요. 만드는 게 진짜 아기자기하네요. 아기자기하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모양이 더 나아. 그리고 또 그 동네나 그 골목만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뭐 이커머스가 많이 커지고 뭐 그런 마켓들이 많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어떻게 보면 소매점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자근자근하게 팔고 이런 먹고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 이렇게 상존해 있어야 또 먹을 수 있잖아요. 맨날 뭐 배달시켜서 작게 먹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창업하려고 하는 임차 수요들이 오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지 않고 그래도 뭐 음식점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쪽으로는 뭐 등급을 매기잖아요.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상권이 받쳐져 있다 그러면 그래도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시간대가 3시 반이라 사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난 시간이라 좀 한가한 시간대긴 해요. 간판들이나 어떤 업종들을 보면 뭐 이자카야나 아니면은 뭐 맛집들이나 카페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는 데거든요. 특히 아파트 쪽보다는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노후된 곳들이 많잖아요.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진행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관악구 쪽이. 이분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귀가 밝으십니다. 이 노래를 원래 이거 여자가 원래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 여자 누구죠? 이분이 뭐 조재즈인가? 아, 예. 네? 이분이 저는 뺏었다고. 그 영상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 조재진님이랑 여자 개그맨 분이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 영상이 있어요. 보셨어요? 싱크로율이 좀 많이 높아서 되게 재밌는 영상이에요. 피디님 아세요? 그래요? 우리 PD님이 그런 것들 좀 자주 봐야 같은 코드를 맞출 수 있는데, 이분 노래 잘하시더라고.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몇 번 불러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이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샤루스길이 투자자들이 해서 신축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임대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보면 상권이 그래도 잘 이 핵심적인 이 라인에 잘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가 창업자들이 처음 요식업을 하거나 처음 소매점을 하거나 처음에 어떤 판매점을 했을 때 진입하기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상권 자체가 좀 소유주분들께서 욕심만 내지 않는다 그러면 상권이 계속 잘 잡혀갈 것 같아요. 강남 있고 강서 있고 어떻게 보면 서쪽이잖아요. 서쪽 중에서도 상권이 좀 특색 있게 잘 잡혀갈 수 있는 상권이고 괜찮지 않는 상권이지 않나. 상권은 나쁘지 않다,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피디님 말씀처럼 그 이면들에도 막 상가들이 1, 2층에 막 올라가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씩 이 아기자기한 그런 상권들이 뻗어나가는 느낌이 좀 받았고,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겁지 않은 건물을 검토할 때 한번 같이 비교해 볼 만한 상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착했거든요. 지금 1층에 상가가 3개가 있고 2층에 이제 상가가 2개가 있고 지하가 이제 상가가 하나가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가 건물이 토지가 78평이고 토지가 78평이에요? 네, 78평이고 연면적은 2층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124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서 다 못 찾은 건물이긴 한데 현재 수익률만 가지고 보더라도 만시 기준으로 한 4.3%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인분이 여기서 장사를 하실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백으로도 가능하고 또 2층 이제 반 정도 호수가 공실로 현재 남아 있는데 그 공실인 이유는 이제 리모델링 마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에 지금 주택이었던 거를 다 구조보강 해가지고 대수선 허가를 해서 근생 상가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최근에 마쳤고요. 바꾸자마자 이제 2층의 일부는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저기까지 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기는 이제 이따 공실 보여드릴 건데 반만 딱. 근데 내부에 기둥이 없고 또 쾌적하게 상가로 운영할 수 있게 잘 구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봐볼게요. 어디부터 보실까요? 뭐 뒤에부터 봐볼까요? 이쪽 이제 2층 가는 길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도 올라가는 길이 각각 호수별로 계단이 반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기니까.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201호 올라가는 데 길이고 여기 이제 카페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 한번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대로변에서 바로 뚫린 도로로 들어와가지고 이면이지만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2층까지 전부 다 근생이 들어갈 만한 위치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2층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201호, 202호 각자의 계단을 가지고 있고 또 1층이 상가가 3개나 돼요. 돼지고기집, 그다음에 피자집, 그다음에 이자카야 이렇게 해가지고 1층에 상가가 또 많이 넓은 면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필지 모양이 조금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위쪽에가 좀 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제 저희 필지 안에 골목처럼 돼가지고 이자카야가 이렇게 야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장점으로 활용을 해서 1층의 임대료가 제법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2층 건물이지만 임대료가 4.3%에 가깝게 나온다라는 게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대지가 70평대 거의 80평 육박하는 거에 40억대 물건. 서울권에서도 그렇게 이 대지 면적에 상권 살아있는 거에 40억대 찾기가 힘든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1층에 가게가 점포가 3개로 구분이 돼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뭐 장점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은 건축이 2층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단점이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현재 이런 거를 그냥 임대 수익이 이미 4% 이상 나오기 때문에 유지하다가 나중에 또 여건이 되면 또 신축을 하면 또 그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물은 일단 2층 정도까지밖에 건축이 되지 않았다는 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단점은 장 이사님이 말한 대로 용적률에 대해서 꽉 채우지 못한 게 그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보면 이분이 좀 돈을 들여서 구조보강해서 중간 기둥 없이 잘 하셨는데, 좀 더 좀 개방감 있게 좀 많이, 어차피 구조보강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트면 낫지 않을까, 더 좀 잘라내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하고 차를 할 수 없는 부분, 단점 아닌 뭐 또 단점으로 또 보이네요. 저는 빌딩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 빌딩 시장 체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년간 사이클을 봤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예스복습도 많이 돼 있고 경기에 대한 것도 예스복습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건 오지 않는다는 거지. 앞으로에 대한 건 똑같은 건 오진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빌딩에 대한,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이런 투자는 사라질 수는 없어요. 왜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는 이루어지고 매각이 되고 매수가 되고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이커머스의 시장이, 플랫폼의 시장이 너무나 활성화되고 성장해서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용도가 좀 많이 수요가 작아졌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상업시장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임차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나 중소형 꼬마 빌딩들이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거기에 금리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좀 나아지겠지 해서 올해는 좀 풀리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조금 그래도 금리가 좀 내려가서 너무 부담됐던 것들이 조금 한숨 놓고 하는데, 한 번씩 조금씩 내린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조마조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빌딩 시장은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다. 잘 보면 괜찮은 물건이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것들, 저희들 요즘에 매매 사례들 보면 신축을 해놓고 임대가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 말 그대로 마이너스 치면서도 팔잖아요. 근데도 거래가
거래가 되는 이유는 필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지금은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 투자하려고 하면 어쩌면 이 시기에 잘 분석해서 사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대표님 의견에 공감을 많이 하고 시장이 이제 더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아무 물건들이나 다 팔리는 시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공실 리스크나 어떤 테마가 뚜렷한 어떤 임대 수요가 있거나 이런 데에서도 딱 그 메인 상권이나 이런 데만 좀 거래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덥석 싸다고 뭐 아무 물건이나 사는 그런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현장 와서 이제 어떤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금리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경제나 이런 거를 조금 부양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고 또 금리를 좀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 같이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좀 그런 거를 또 부양책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금리가 낮아지고 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나 뭐나 이렇게 아파트들도 지금 주요지 입지에 있는 지역들을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포마 빌딩 시장의 금액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장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봉천동의 하루스길에 있는 4%대 포마 빌딩 임장 영상을 마쳤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TV 장이사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